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11월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안 춥네 했더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뭐든 균형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훈민정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의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1일입니다. 이제 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2019년. 네. 좀 각오 한번 다져볼까요? 네, 2019년도 이제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시장입니다. 대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시장인데 8월 중순 이후로 시장 좀 회복이 되고 최근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11월, 12월 시장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1월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지만 11월과 12월 시장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행복한 계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요즘 다들 사용하실 텐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다양한 투자 팁들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다 푼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민 박사, 민경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고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도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땅,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 좋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제한적이지만 다음 주에 큰 폭 상승이 하루 이틀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HAB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HAB 흐름 같은 경우 오늘 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리면 계속 내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갇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HAB 영향을 받고 그 외에 소외됐던 종목들 네이처셀 같은 경우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역배열에서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도 그 췌장암 관련해가지고 약효가 있다, 치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치매는 맞는 것 같은데 췌장암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젠백스도 상승폭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알고 있었던 바이오가 아니라 모르는 바이오들, 그 왕년의 바이오, 그 조금 올랐었던 종목들이 재차 바닥대 올라오는. 그래서 지수 바닥은 찍었구나. 특히나 바이오 종목이 많이 밀려가지고 상승대로 모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어제 제가 펜벨다졸 얘기를 하면서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제일바이오가 18%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펜벨다졸 관련해서 이제 전진바이오텍 같은 경우, 진바이오텍인가요?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 흐름을, 그러니까 그 펜벨다졸이 테마를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제일바이오가 이제 독자적으로 갔다가 그 주변주는 변두리 종목으로 따라가는 분위기에서 제일약품이 C니까 진바이오텍이 오늘 상한가를 치고, 그래서 이건
뭐 실적이나 기대감보다는 그냥 시장 이슈 종목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거든요. 전일도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이 얘기가 나왔고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 또 그 흐름이 풀려지겠지만 이 분위기는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쉽게 빠지더라도 쉽게 폭 무너지는 테마가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올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이번 주와 같이 테마 장세, 순환매 장세 어제 같은 거 나노메딕스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단발성이라도 1박 2일의 상승폭이 꽤나 크구나. 삼성전자 한 달 동안 올라야 되는 걸 개별주는 하루 만에 올라버리는 장세.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을 들고 있는 분은 재미가 없고 개별 종목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조금 시장에서 조금 참여하면서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조금 넓게 그리고 뭐 내가 아니다라고 치부했던 재료나 뉴스들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시장은 약간 투기적으로 돌고 있다. 그걸 감안하신다면 11월, 12월 아니 다음 주장은 지수를 좀 코스피 쪽으로 큰 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좀 맞춰보신다면 수익률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짓자면 다음 주도 좋겠구나.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은 나노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막 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대지열병 70을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밀려버리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재료가 있는 종목을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 찝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지열병은 지금 얼마 전엔 굉장히 핫하고 큰 폭 상승을 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지열병 테마도 주의 깊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사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뉴스가 나오면 쉽게 상한가 칠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다음 주에 특히나 하락 조정이 기간적으로 길게 나와서 다음 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되짚어 주신 만큼 다음 주 대지열병 조금 더 자세하게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코스피 다음 주 시장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코스닥도 바닥을 다진 바이오주들이 올라와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걱정되신다 해도 주식 훈민정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 박사님 만나고 오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샵 4989번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려시멘트입니다. 6151님께서 3,500원에 25% 비중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 생석회 그리고 정부의 SOC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나르샤 시간에 교육을 해드렸었던 지금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좌측에 어깨와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 제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자, 일단은 역헤드앤 숄더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마지막 이전 직전 저점 근처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려버린다면 2,800원 정도 내려온다면 손절하시고 반등 시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3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트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6님 24,000원에 70% 비중 70% 좀 많으신데 자, 오늘 29,350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뭐 이제 테라 그리고 차미슬 뭐 이즈백 이 두 개 관련해서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좋다라는 소식에 연일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도 이제 완전히 상승 쪽으로 돌렸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27,500원 이탈 전까지 27,0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셔도 되겠고 단기적으로 31,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바이오젠.
자, 한국바이오젠은 62개의 캔들, 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 보시면 저점은 끌어올리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삼각 수렴형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삼각 수렴형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 하단 밴드를 이탈했다.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이전 저점 이탈하는 7,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0,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원대에서 급락의 흐름이 나오면서 며칠 만에 2, 3일 만에 반토막이 난 이후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몇 차례 나오면서 새로운 매집의 국면으로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자리는 이 정도 자리로 보여지고 2,030원, 2,000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 고점 2,500원 정도 오늘도 한번 타치를 하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00원 1차 목표가 잡고 매수가는 2,175원이면 1,9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신라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했다라는 소식에 점화가를 3방 맞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닥을 다져주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면서 같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제 이거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 화요일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17,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가급적이면 매수가 위에서 그냥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상담 내용 앞으로 대응하실 때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샵 4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이어지는 문자 상담 코너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졌고 종목들이 움직였나 살펴보는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중국 판호 개방 냄새가 난다. 게임 업종이고요. NC소프트와 룸투코리아, 웹젠을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한해서만 이 판호를 내주지 않아서 막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열리는 건가요? 최근에 좀 그러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판호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판호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허가 면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액션 스퀘어라는 이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얻었다라는 소식에 시작부터 점상학가로 출발을 했고 막판에 좀 해프닝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게 우리 게임이 중국에 진출을 못하고 판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젓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WTO에 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액션 스퀘어가 이제 삼국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판호를 얻었다라는 소식에 그 당시 게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액션 스퀘어 측에서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가 이제 삼국 블레이드를 중국에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 중국 기업 넷이즈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넷이즈의 이름이 비슷한 삼국 주장록이라는 게임이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고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텐센트에서 개발한 왕자영요라는 게임이 있는데 올해 초 한 달 매출액이 1조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게임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이 판호가 개방이 돼서 우리나라 게임이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들이 올해 4월 달에 외자 판호, 그동안은 중국 내 게임사들도 판호를 주지 않고 그리고 외자에도 판호를 주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4월 달부터 외자를 다시 개방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게 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있었던 오버 아닌 오버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복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 시장이 오픈될 경우 수혜를 입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 가장 좀 유력한 후보를 뽑아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게임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션 스퀘어도 있을 거고 우리 많은 게임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표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 매출액 물론 상위권 몇몇 게임에 하나는 거지만 상위권에 진출한다면 월 매출액 1조 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업종입니다. PC게임, 모바일 게임, 특히 이제 리니지 시리즈를 개발을 한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 지금 변함없는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 바로 리니지 M입니다.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6월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리니지 2M도 출시가 지금 임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리니지 2M의 사전 예약자 수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700만을 돌파를 했다. 이 700만은 역대 우리나라 게임 사전 예약자 중에 최고를 갱신을 할 정도로 상당히 출시 이전부터 상당히 인기를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게임이고 어떻게 본다 그러면 흥행의 보증수표 같은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도 이제 추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 중국의 판호 개방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4년도 이후에 최근까지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정을 받아도 121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도 121선 이탈한 이후 빠르게 회복 그리고 이탈한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700만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에 4%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관들,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 투신에서 싸그리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흐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52만 원 정도까지 눌릴 때마다 잡아간다 그러면 지난 이제 5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천천히 눌릴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를 해 나아가시면 전고점을 넘어서 60만 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게임이라고는 일도 모르는 제가 리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성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리니지 2M이 곧 출시를 하는데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NC소프트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조금 이름이 특이한 기업입니다. 네. 룽투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자,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룽투 게임즈가 모회사가 되겠고 과거 우리나라의 아이네스쿨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게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입성을 한 기업입니다. 자,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열혈강호 그리고 검과 마법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한데 특히 이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무협 만화로
연재가 돼서 최근까지도 연재가 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만화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 동남아까지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회사인 타이군 모바일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룽투코리아와 그리고 이제 일본 NHN, 네, 우리나라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합작해서 설립한 란투게임즈, 이 란투게임즈에서 이제 개발한 게임 헌터헌터라는 게임이 중국의 판호를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중국의 모회사가 있는 만큼 앞으로 판호가 개방됐을 경우 좀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뭐 이미 헌터헌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지난 7월 달에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이 정도 라인에서 5,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하나, 두 번, 세 번, 3바닥을 찍고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강한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물론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 이제 판호에 대한 이제 해프닝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위에 이제 그 이튿날 상승 출발한 이후 조정, 오늘은 멈춰주는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만약에 조정 시 5,800원까지 이전에 박스권 상단의 흐름인 5,800원까지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룽투코리아는 지금 열혈강호라는 게임에 인해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룽투코리아, NC소프트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 종목이 웹젠인데, 웹젠은 좀 많이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뮤에 살고 뮤에 먹고 사는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뮤라는 캐릭터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뮤를 통해서 만든 게임이 뮤 온라인, 뮤 레전드, 뮤 오리진 1, 2, 뮤 이그니션까지 상당히 많은 뮤 관련된 게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뮤 이 IP를 지금 중국에다가 IP를 제공을 하고, 중국 기업들이 이 뮤 IP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게임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뮤 IP를 이용한 정령선전이라는 이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출시가 된 이후 최근에 7위권, 8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하루 매출이 10억 원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그러한 시장의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또 이 뮤 IP를 이용해서 신작 게임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게임의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웹젠은 이 IP에 대한 그러한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당장 중국에 진출은 못하고 있지만 IP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뮤가 워낙에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판호가 개방이 된다고 하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역시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자, 지난 이제 12,850원까지 찍은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16,000원대와 18,500원, 여기서 최근에 몇 개월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전 저점
즉 박스권 하단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트에서 7월 말 8월 초는 삭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매수가는 16,500원, 오늘 종가가 16,500원인데 종가 이전 밑으로 16,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만 짧게 15,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박스권 상단 18,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웹젠의 뮤가 IP를 활용한 게임이 중국 내에서 흥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호가 개방됐을 때 그 어떤 게임보다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 게임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해주세요.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다양한 투자 팁과 함께 상담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문의는 02-3153번에 258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부터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9545님 26,600원에 25%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었던 소부장, 그중에서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우상향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다가 오늘 그리고 수요일 날 두 번의 21선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 주초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23,000원 위로 주 초반에 안착을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경우 21,500원, 21,5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21,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수급 기관들도 상당히 좋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16만 1,000원에 20%, 뭐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나쁘지 않으니까 좀 뭐 당분간 중장기로 보시고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620원에 비중 40%,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보시면 지난 10월 7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장대 양봉을 그리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정배열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가는 5,000원 정도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크게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6,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2차 목표가는 그 위에 저항 라인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 2,000원대에서 4,000원대 2배 이상의 급등이 나온 이후 뭐 완만한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이제 조정을 멈추면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3바닥을 찍었습니다. 원바닥, 투바닥, 3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어차피 지금 구간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자리인데 매수가가 4,020원이시면 상당히 높은 이 자리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20%다, 10%다. 비중은 괜찮습니다. 2,800원 정도 내려오면 한번 10%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하시고 매수가까지 가시기보다는 3,800원 정도 반등 시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송원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급락의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오늘 종가가 15,050원이고 매수가가 15,700원이면 가급적이면 반등 시 매수가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럼 14,500원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태훈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셨듯이 꼭 손실을 보고 계셔야만 연락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더라도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가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매수 비중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짧고 간단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음 주 시장에 우리 어떤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떤 업종을 눈여겨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보면은 뭐 휴대폰, 네. 반도체 그리고 네. 뭐 화장품 업종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의 관심주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늘의 관심주는 일단은 이제 연말이면은 소비 시즌이죠. 그렇죠. 소비 시즌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대형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바로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집에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택배를 가져다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CJ그룹 계열 내의 대표적인 종합물류 업체입니다. 그냥 택배 사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사업 그리고 계약 물류 사업 그리고 글로벌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CJ 대한통운을 출발로 해서 택배사들이 택배 가격을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택배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잠깐 주춤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연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제 이러한 이제 소비 시즌이 되면서 택배의 물량들은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택배의 물량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실적들은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내년부터 풀필먼트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CJ 대한통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풀필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쿠팡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은 중개자 역할을만 해주는데 이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동시에 이 대한통운 이 사업자 내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해서 바로 택배 배달까지 배송까지 완료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CJ그룹 내에 CJ 오쇼핑을 출발로 해서 풀필먼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형 오픈마켓도 함께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필먼트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풀필먼트 사업이 일반 택배에 비해서 약 요금이 한 20% 더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하는 충분히 좋은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올해 고점 19만 원을 찍고 거의 30~4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서서히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121선을 뚫었고 이제 완전 정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배열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종가 15,700원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120억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의 맥점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지지받던 자리를 장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으로 무너뜨린 이후에 저항받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15만 원짜리가 이 종목의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돌파를 했고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의 흐름들을 보이는 만큼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매수가는 15만 5천 원 이하로 15만 5천 원 이하로 15만 원까지 분할해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7만 자, 요 자리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 17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요 자리 14만 원 자리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택배 기사님께서 저희 질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계절적 수혜와 함께 택배 단가 인상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CJ 대한통운 관심주로 짚어주셨어요. 지금 한 약 1분 30초 전에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간략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가 10월 일자리 보고서가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지수를 보이면서 오늘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CJ 대한통운 택배 업체를 알아봤는데 두 번째 관심주는 그러면 어떤 관련 기업일까요? 가은 씨, 네. 악기 좀 다룰 줄 아세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피아노 하면 삼익악기, 삼익과 영창 이렇게 양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외형 성장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이 삼익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라든지 각종 악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자,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중국에서도 삼익악기가 한국 기업이 아닌 세계적인 피아노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점포 수를 공격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인천 쪽에 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산 기지를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생산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고 이에 대한 수익성 역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면세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면세점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삼익악기에서는 이 만성 적자였던 면세점 사업을 결국에는 철수를 하기 결정을 했고 철수 이후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개선,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익악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2016년도에 2,0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2,200억, 2018년도에 2,400억, 꾸준한 매출액의 성장세 10% 정도의 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거의 1,400억, 그러면 2,800억 정도 올해 연말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실 텐데 올해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이제 지난해 13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43억 원을 기록한 만큼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올해 당기순이익 한 300억 정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6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PER이 5배, 6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5.2배, 3배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주가가 역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이 자리는 1,700원 30원짜리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고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삼각 수렴형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각 수렴형이 이제 모서리까지 다 왔다. 그러면 조만간에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상방을 찍을지 하방을 찍을지. 근데 시기적으로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이전에 11월 중순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매수가는 1,75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이 지지 라인이 이탈되는 1,650원 정도 보시고 1차 목표가 1,9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삼익악기도 여러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투자 나르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가 꼭꼭 숨겨놓고 있던 투자 팁 대방출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나르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강의 주제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 특성을 활용한 단타 매매법입니다. 단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타 매매. 자, 단타 매매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단타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장의 특성이란 뭐냐? 자, 9시까지 기다리다가 9시 땡 하면 그때부터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의미 있는 거래의 50% 이상은, 물론 전일 대비 50%가 늘어난다 이게 아니고, 그날의 의미 있는 거래의 50% 이상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특히 단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급등락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9시에서 10시 사이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시 이전에 파동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 10시 이후에 10시까지의 파동을 돌파하는 힘이 들어왔다. 그때 더 강했었던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파동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보였고,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 5,7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전체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5,800만 주인데 그중에 유통 비율이 86%다. 그러면 뭐 5천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자, 분봉을 봅니다. 분봉을 보시고 아침에 딱 10시가 됐을 때 그 라인에 10시에 그날의 고점 10시까지가 세로선을 그어보면 이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이 정도. 그러면 그날 장 시작하고 이때까지 1시간 동안 의미 있는 거래의 50%가 터진다. 그러면 거기에 고점, 몸통의 고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돌파를 하는 게 아니고 돌파할 때 이제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의 체결량을 통해서 강한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보통 뭐 호가가 한 호가 먹고 100주, 200주 거래량 되고 뭐 100주, 200주 매도, 매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10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는 몇만 주, 몇십만 주 단위로 후훅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의 흐름을 파악하면은 역시 강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 자, 보시면 10시 40분쯤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흐름을 보면서 강한 힘이 동반되면서 10시까지의 고점을 돌파한다. 이때가 바로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어떻게 보면 단타라기보다는 스캘핑이 될 수가 있겠는데 단타와 스캘핑의 뭐 중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4,200원 10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 얼마까지 4,690원 그 조정받은 이후 또 추가적인 상승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4,700원대 즉 4,200원대 매수했으면 고점 대비 4,800원까지 무려 15%의 파동이 나오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입니다. KNN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난 수요일 거래량이 7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7천만 주면은 상장 주식수 1억 3천만 주의 유통 비율 60%, 그러면은 한 8천만 주가 유통이 되는데 그 중에서 7천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강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제가 말씀드렸던 도치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10%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렇게 또 분봉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10시까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고 10시까지 중에 고점을 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10시까지의 고점은 이 자리.
1235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지나다 보면 돌파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일본과 똑같습니다. 돌파를 한 이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이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못 잡았다면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다시 공략을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230원대, 1250원대까지 잡으셨더라도 1360원이면 110원 거의 뭐 10% 가까이 파동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제약은 최근에 이제 펜벤다졸 관련해서 역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역시 700만 주, 주식수가 970만 주, 유통비율이 46%인데 유통 주식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어제는 조정을 받았다.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지켜줬다.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아침 10시 이전 이때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10시 이전의 고점이 얼마입니까? 16,000 몸통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16,200원 정도. 네, 그럼 이 자리를 10시 이후에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아래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힘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16,200원에서 17,750원까지 단기간에 7, 8% 이상의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본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여기서 갭, 이거는 이제 어제 교육시켜드렸던 내용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어제 복습 한번 하면 여기서 갭, 중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즉 이 갭을 띄우기 전에 3차 매수까지 매수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의 흐름들을 보면은 분봉의 흐름들. 자, 10시까지의 흐름을 봅니다. 10시의 고점이 얼마? 6,400원. 그리고 이 고점 10시까지의 흐름의 고점을 돌파하는 힘을 확인을 하고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분 동안 11만 주 이상의 순시가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위에 추가적으로 갔다가 밀리면서 역시 6,400원의 지지를 이렇게 받아주고 다시 한번 이러한 힘이 7,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6,400원에서 7,190원, 거의 뭐 800원 정도면은 10% 이상의 파동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0시 이 사이에 거래된 그 고점, 이거를 돌파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는 본격적인 추세 파동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바이오 특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펜벤다졸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10시에 이전에 한번 파동을 줬습니다. 아침에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파동을 줬고 오늘의 고점은 6,600원, 10시 이전의 고점은 6,60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자, 보시면 여기서 역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이 자리를 뚫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지속적인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 단기적으로 최근에 힘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시 파동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까지 투자 나르샤를 통해서 우리 이제 단타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 매수 접근하는 방법을 일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 끝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뭐냐? 자, 그날의 상한가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다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그날 급등한 종목 그리고 상한가 종목 그리고 또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러한 거래량,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놓으면 그 이후, 그 이튿날, 2, 3일 이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정리를 해 놓는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타 매매 좋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한 종목, 두 종목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매일매일 장 끝나고 정리하시는 습관,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 나르샤에서 강의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0시에도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